네, 긴급 점검 생활 속의 FTA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죠. 의약품 관련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미 FTA 체결 당시에 의약품 분야만큼의 파장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믿어도 되는 얘기일까요? 생활 속 한미 FTA 오늘은 의약품 분야 짚어봤습니다. 한 해 동안 약값만 5천만 원. 돈 있는 사람들만 아플 수 있다? 이 약이 BMS가 나와서 먹으라 하면은 우리는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돈은 우리들한테는 죽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등장. 하지만 가진 사람들만의 몫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온 의약품 분야의 변화 바람.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취재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백혈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민철 씨. 오랜 투병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아직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스프라이셀이라는 이름의 새 백혈병 치료제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아주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살만 나죠. 약도 막 공짜로 먹고 그러니까. 이 약은 기존에 쓰이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이 씨는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이 약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임상 목적으로 제약회사가 제공한 건데요. 이 약을 당장 안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수치가 올라가니까 혼나죠. 이 씨는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약의 국내 심판을 앞두고 제약회사와 정부가 벌이는 약값 조정에서 자칫 약값이 비싸게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인데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먹고 괜찮을 테지만 돈 있는 사람은 어디 먹겠어요? 그 돈은 어디다 놔두고.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약이지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2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세가 먹을 수 없는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니다. 이렇듯 이들이 한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바로 앞서 나왔던 백혈병 신약의 약값 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약값을 조정하겠다. 조정하는데 그 금액이 환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제약회사가 제시한 약값은 한 알에 6만 2천 원 정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5만 5천 원과는 상당한 차이인데요.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어느 쪽이든 부담이 될 수밖에 약값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은. 지금 말이 쉽지. 하루에 15만 원씩이라는 약값을 내고서 1년이면 한 달에 1년에 4, 5천만 원씩 어떻게 줍니까? 그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주부님들이 많이 나왔지만 약값인 이런 경제적인 일상생활 때문에 이혼을 하자는 부부도 덜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협상입니다. 정작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조정회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환자들로 인해 회의 현장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세요. 저희 여기 쪽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답답해서 얘기하는. 답답하면 끼어들지 말라고요.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약값 조정은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니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무기인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공급 중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공급 중단이라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건데. 지난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은 선진국 수준의 약값 보장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약의 국내 약값을 조정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지켜냈다고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 협상 과정에서 그 허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제약회사가 약값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존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이 글리백은 협상 당시 선진국의 7개 나라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A7 평균 약가 제도 해가지고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높은 약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가를 정했거든요. 약가를 결정할 때는 많은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쉬웠던 게 환자의 경제적인 수준은 항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었어요. 결국 선진국 약값을 기준으로 신약 협상을 하게 된 셈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는 가할 수 기준을 없다는 가지고 겁니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기준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 당연히 수준이 결렬이 나가면 될 수밖에 없었던 다를 거죠. 텐데요. 네. 예. 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신약의 특허를 강화해 준 것인데요. 고혈압 치료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외국산 신약 노바스트. 하나알 가격은 524원입니다. 반면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은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복제약으로 효능은 거의 같지만 값은 369원. 노바스크보다 20%나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값싼 복제약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의약품 특허권을 가진 그 업체에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한테 소송을 걸게 되면 그 특허 만료 기간 이전에 그 제품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능이 시장 논리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한미 FTA 물론 다른 분야도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특히 의료 분야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전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았었거든요. 네. 이러한 것을 계기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백혈병, 이런 희귀병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가격도 상승될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